안녕하세요. 오늘은 동아시아 세계 형성과 발전 그리고 인도 동남아까지 빨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는 234쪽 234쪽을 펴시고 학습지 동아시아 세계 형성과 발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중국사 배운 거를 잠깐 한번 볼게요. 기억하시죠? 일단은 하라는 신화의 시대로 보는, 그리고 상나라 또는 은이라고도 했던 나라, 여기서 유명했던 거는 갑골문이었죠. 갑골문자. 그리고 상이 더 커져서 그 다음 나라는 주나라. 네, 주나라의 경우에는 봉건제가 유명했었죠. 근데 이 주나라가 다른 이민족의 침략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주나라가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동쪽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때부터 뭐라 했죠? 동주라고 했죠. 근데 이 동주 시대는 주나라에서 봉건제 하에서 가장 높았던 주나라 왕이 이제 한마디로 이제 예전 같지 않겠죠. 무시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잘났다, 나도 이 나라를 끌어간다라는 애들이 설치게 되는 시대. 뭐라 했죠? 그죠? 춘추 전국 시대가 오죠. 우리가 동주 시대를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하기도 하고, 이 춘추 시대하고 전국 시대의 차이는 뭐냐? 춘추 시대는 동주를 인정할 때, 동주를 큰 왕, 형이라고 인정할 때, 그리고 전국은 아예 동주를 이제 개무시하고 자기네들이 각자 왕을 칭했죠. 그래서 춘추와 전국을 이제 구별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전국에서 잘 나갔던 나라가 7개가 있었죠. 전국 7웅, 그죠? 전국 7웅에서 가장 구석에 있었던, 변두리에 있었던 나라, 그죠? 진나라, 여기에 있던 진나라가 이제 중국 땅을 최초로 통일하게 되고, 우리가 아는 요즘의 차이나, 이 차이나의 이 앞에 진이 진나라의 진이라 했죠. 그리고 진 다음에 진나라 시황제가 통일해가지고 중앙 집권 정책을 했던 거 공부했고요. 그 다음이 뭐였어요? 그죠? 진 다음에 진한 이렇게 이어지죠. 한나라입니다. 한나라의 경우에는 유명한 게 뭐 있었습니까? 고조선을 멸망시켰죠. 우리나라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또 무제가 보냈던 게 뭐였어요? 그죠? 장건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흉노를 치려고 했었죠. 근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무슨 길이 열렸죠? 그죠? 비단길이 열렸죠. 그죠? 한나라의 경우에는 한나라의 외척 중에 외가족 친척 신이란 나라를 세운 애가 있었죠. 그게 누구였어요? 왕망. 근데 이 신은 금방 없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이 다시 부활을 하죠. 그래서 앞에 한을 앞 전자 써서 전한, 뒤에 한을 뭐라 하면 돼요? 뒤후자 써서 후한이라고 했죠. 후한의 경우에는 나라가 다시 이제 예전 나라를 다시 복구할 때 지방 세력의 힘을 많이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지방에서 우리 고려할 때도 이제 나와요. 근데 그 신라 말에서도 얘기 나왔죠. 이미 왕건이나 무슨 견훤이나 얘기 나왔을 때 지방의 호족 세력들 이야기 나오죠. 그래서 이 호족 이야기가 나오는 게 후한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지방에서 좀 센 애들이 등장하죠. 자, 그리고 이제 후한이 결국에는 멸망한 후에, 그 후의 이야기를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만만치 않죠. 중국사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용도 많고 길고 정말 복잡해요. 근데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중국사가 탄탄히 잡혀야 다른 역사가 이제 들어와요. 그러니까 중국사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해주셔야 합니다. 자, 한번 보죠. 여기 보시면 멸망 이후, 그죠? 후한 멸망 이후, 그죠? 후한 멸망 이후에 위 그리고 진이란 나라를 거쳐서 남쪽과 북쪽이 대립을 한대요. 우리 잠깐 교과서를 보겠습니다. 234 보시면 여기죠? 자, 234페이지에 보시면 요 표가 있습니다. 이 표, 이거 외워야 되나 아직 걱정이 되죠? 이 안에는 나라 하나하나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시대를 표현하냐라는 거를 보고 눈치는 채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후한이 망했네요. 그리고 나서 나라가 쪼개집니다. 뭐하고 뭘로? 위, 촉, 오. 우리가 이 세 나라, 소위 말하는 삼국시대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줄이 뭐라고 돼 있어요? 후한 이후에 위초고 삼국으로 분열이 됐대요. 근데 이 위나라를 잇는 그 다음 나라가 진나라입니다. 우리 진나라 배우지 않았어요? 그 진이냐? 한자가 다릅니다. 여러분 앞에 한번 찾아보세요. 진나라의 진하고 여기 나오는 위 다음에 진나라는 한자어가 다릅니다. 근데 이제 발음이 같은 거죠. 중국은 그런 나라가 좀 많습니다. 진이 또 나와요. 보시면 위를 뒤를 잇는 진나라가 나머지 이 삼국을 다 이제 한마디로 다 접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잠깐 통일을 합니다. 잠깐 통일을 했지만 결국에는 보시면 흉노의 공격을 받고 곧 멸망했답니다. 오, 망했네. 그러면 이 지역에서 한족, 원래 중국 사람들이 한족이라 하죠. 한족은 흉노의 지배를 피해서 강남으로 내려가라고 돼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강남 있는데, 그죠? 근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강남은, 서울의 강남은 한강의 아래, 남쪽이 강남이죠. 그러니까 무슨 강의 남쪽의 경우는 그냥 강남이라 부르는 거죠. 근데 중국이 말하는 강남은 무슨 강이냐면 양쯔강 또는 요즘은 창장강이라고도 하는데 양쯔강 아래가 강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잘 사는 지역이에요. 근데 이 당시만 해도 강남은 소위 말하는 강북, 중원, 중국의 원래 지역에 비해서 농사 짓기가 굉장히 어려운 땅이었어요. 습기가 많아서 일부러 가서 살만한 곳은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어쩌겠어요. 위에서 흉노가 밀고 내려오는데 밑으로 도망가야 되죠. 그래서 강남으로 내려가서 세운 나라. 진나라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진을 잇는데 동쪽 방향이다 해서 뭐라고 해요? 여기 보시면 동진이라고 합니다. 동진. 그러면 비어있는 북쪽에는 5개의 호. 5개의 호는 뭐냐면 여기 바로 위에 있네요.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5호. 북방에 살던 5개의 유목민족을 말합니다. 흉노, 선비, 갈, 강, 저. 5개의 민족. 그러니까 여기다 족자를 붙이면 돼요. 흉노족, 선비족, 갈족, 강족, 저족. 각각의 영역을 이제 밀고 내려와요. 유목민족들은 원래 상당히 북쪽에서 생활을 해요. 왜? 유목이라는 것 자체가 가축을 키우는 건데 초원, 풀을 뜯어먹고 살죠. 그래서 농경지역이 아닌 그 위쪽에서 이제 생활을 했어요. 이동 생활을 하면서. 그런데 이제 중국이 원래 자리를 잡고 있던 지역에서 중국 사람들은 밑으로 도망가고 그 중국 사람들의 자리를 차지한 게 5개의 이민족, 5호라고 합니다. 근데 나라를 몇 개나 세웠냐? 16개. 16개가 뭐 동시에 그런 건 아니고 엎어졌다 세워졌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5호 16국이라고 합니다. 이게 좀 진짜 어렵죠, 여러분. 조금만 정신 차리고 다시 보세요. 자, 밑으로 도망간 동진의 경우를 먼저 볼게요. 남쪽으로 간 왕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 해요? 남조라고 합니다. 그 남조는 계속 자기네들끼리 이제 나라를 바꿔가요. 그 다음 나라가 동진 다음이 송, 제, 양, 진 이렇게 이제 바뀝니다. 여러분 이 송제양진 나오는 이런 시기 있죠. 이 시대 딱 요 시대가 우리나라의 무슨 시대냐? 삼국시대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나오는. 그래서 백제에서 이미 배웠죠. 무령왕릉이 고구려 남조의 영향을 받았다. 고구려에서 장수왕이 북이와 남조와 같이 외교를 맺었다. 그거 전부 다 요 시대입니다. 이 시대입니다. 자 그러면 남쪽에서는 이렇게 송제, 양진으로 바뀌었어요. 여기 진나라가 또 있죠, 여러분. 보시면 한자어가 다른 거 보이시죠? 그냥 발음이 같을 뿐입니다. 그러면 이제 북쪽을 보세요. 5호 16국 중에서 북이가 이 지역을 통일을 합니다. 그러면 이 5개의 이민족 중에 하나겠네요. 누구냐? 바로 선비족입니다. 이 주인공은 바로 선비족이에요. 선비족이 북이란 나라로 이제 중국의 북쪽 지역을 차지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네들끼리 자체 분열을 해서 이제 나라가 쪼개집니다. 동쪽에 있는 위, 서쪽에 있는 위로 쪼개졌다가 동이가 이제 이름이 바뀐 게 또 뭐냐? 북제입니다. 북제. 서위가 북주로 또 바뀌어요. 사실은 북이라는 뿌리가 같은데. 그리고 이렇게 이제 분열이 된 시기. 남쪽에는 남조가 생기고 북쪽에는 북조가 있는 이 시기. 자, 다시 한번 보세요. 후한 멸망 이후에 여기 왼쪽 보시면 3개의 나라 위, 초, 오. 그죠? 그래 이 위초고가 하나로 통일된 게 바로 진. 진 이후에 남쪽의 왕조와 북쪽의 왕조 해서 우리가 뭘 하냐? 위, 진, 남북조라고 합니다. 위, 진, 남북조.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위진 남북조라는 시대 딱 보시면 위와 진을 거쳐 남북조가 대립한 360여 년간의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거를 나중에 결국에 누가 통일했냐? 보세요. 누가 통일했어요? 여기 보면 수나라 있죠? 수나라가 통일하고 수는 바로 이어집니다. 뭘로? 당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상당히 이제 어렵죠. 근데 춘추 전국시대도 배웠지만 혼란스럽고 분열된 시대라고 해서 발전상이 없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발전하는 시기가 이런 또 혼란 시기거든요. 이 시기에 뭔가 발전해서 그 다음에 나름의 성과나 이 혜택이 보여지는 부분이 다음 통일 왕조예요. 보시면 그게 바로 이제 수겠죠. 자, 좀 많이 어렵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힘내시고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 북위가 동위로 바뀌고 서위가 뭐 북주로 바뀌고 어쩌고 이거 외워야 되나? 안 외워도 된다고. 하지만 요거를 딱 봤을 때 아, 이거 무슨 시대구나. 위진 남북조 시대구나를 아셔야 합니다. 오케이? 후한이 망한 이후에 위진 남북조 시대를 거쳐서 수가 통일했구나. 이걸 눈치를 채시면 오케이, 괜찮습니다. 선생님 말 이해가 좀 될까요? 근데 여기서 꼭 보셔야 할 나라는 일단 북위는 봐야 돼요. 북위는 진짜 중요합니다. 계속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 이미 이왕 본 김에 교과서 계속 한번 보세요. 너무 지저분하죠? 살짝 지우고. 자, 봅시다. 화북지역. 원래 중국 사람들이 살던 지역이 화북이에요. 화북지역은 선비족이 세운 뭐가? 그죠? 북위. 선비족 이거 중요합니다. 선비족이 세운 북위가 통일을 하고 남쪽, 강남쪽, 양쯔강 밑쪽 여기는 동진이 이어받습니다. 자, 북쪽의 유목민족의 왕조, 남쪽의 한족의 왕조의 대립. 남쪽도 왕조들이 있고 북쪽도 있다. 무슨 시대? 그렇죠. 남북조 시대. 중요합니다. 우리가 위하고 진까지 넣어서 위진 남북조 시대 중요해요. 별표. 지도가 나왔네요. 그죠? 지도 한번 볼까요? 5개의 호가 나와 있습니다. 선비, 흉노, 강, 갈, 저. 이것도 순서는 외울 필요 전혀 없습니다. 각각의 지도를 외울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내려오는 애, 이거 선비족, 흉노족은 꼭 보셔야 되겠죠. 자, 여기 본 지도를 보시면 지도에서 원래는 이 북쪽 지역을 차지했던 한족이 양쯔강 아래로, 여기 양쯔강이죠? 양쯔강 아래로 넘어와서 도망을 와서 세운 나라. 아까 뭐라 했죠? 그죠? 동진이 이제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남쪽에 있는 왕조를 우리가 남조라고 했고 북쪽에 있는 왕조를 북조라고 했다. 남북조 시대. 우리나라는 그때 뭐다? 삼국시대다.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보시면 자, 여기 보면 갈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 어느 나라의 최대 영역? 북이라고 되어 있죠. 북위의 최대 영역은 바로 요 갈색입니다. 상당히 넓죠. 상당히 영향이 굉장히 큰 나라였거든요. 그리고 이 북위의 경우에는 고구려와의 사이도 굉장히 좀 중요했습니다. 왜냐면 굳이 싸움을 하면 이제 여러 곳에 적을 두기 때문에 고구려하고 크게 싸우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백제의 경우에는 이 북위가 고구려랑 싸워주면 좋겠죠. 그래서 부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백제가 북위한테 고구려 좀 혼내주세요. 고구려 좀 전쟁 좀 해봐봐. 걸어봐봐. 이런 식으로 이제 요청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북위가 무시합니다. 그리고 나서 백제는 이제 한마디로 기분 나빴죠. 그래서 관계를 끊어버려요. 자, 이제 넘어갈게요. 밑에 보시면 이 송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먼조, 그죠? 남조입니다. 동진 이후에 송, 제, 양, 진하고 이어지죠. 그때의 송입니다. 그때의 송. 여러분 이거 상당히 어렵죠. 근데 꼭 보셔야 돼요. 이 지도를 보면 아, 위진 남북조, 오, 오케이 북위가 통일 이렇게 눈치를 채셔야 해요. 자, 다시 학습지 갈게요. 그럼 이제 한번 볼게요. 위에 보면 북조 설명 나와 있고 남조 설명 나와 있죠. 쭉 보시고 자, 1번 사회를 보겠습니다. 위진 남북조 시대에서 가장 사회를 끌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였냐? 어떤 사람이 관직에 오르느냐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기 한번 써볼게요. 1번에 쓰세요. 뭐라고 쓰냐면 구품 중정제라고 써요. 구품 중입니다. 중. 여러분 증이 아니고 중이에요. 중. 경신 중 할 때 그 중자입니다. 중. 구품 중정제라고 합니다. 구품 중정제의 경우에는 중정이 중요한 단어거든요. 중정관이라는 관리가 있어요. 중정관이라는 관리가 지방에 내려가요. 지방에 내려가서 쭉 봅니다. 이 동네에서 똘똘한 애가 누구야? 그 사람한테 관리를 좀 시키고 싶은데 라고 추천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지방에서 어떤 사람이 추천하겠어요? 그 집안에서 가장 힘이 센 호족이 자기 자식 추천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아들, 우리 사위, 우리 조카 이런 사람도 추천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추천을 받아서 관리를 9등급으로 사람을 9등급으로 나눠요. 그래서 뭐라 해? 구품이라고 합니다. 구품 중정제라고 하고 한마디로 소위 말하면 추천을 하는 거예요. 추천. 전부 다 호족 자식들로 채워질 게 뻔하잖아요. 자, 그래서 보시면 호족 등 지배층이 관직을 독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중앙 관리가 되면서 자기네 집안 애들을 계속 끌어줍니다.
아들이 이제 관리가 됐어요. 그러면 그 자식을 낳으면 또 그 자식한테 관직을 또 주고 싶겠죠. 그렇게 해서 잘 나가는 집안, 우리 집안은 귀한 집안이야. 우리 집안은 뭔가 달라, 훌륭해. 그런 걸 뭐라 하느냐? 문벌귀족이라 그래요. 써보세요. 문벌귀족. 집안에서 계속 쭉 관리가 배출이 되면서 잘 사는, 이제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문벌귀족으로 성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보시면 이전에는 양쯔강 아래의 땅은 아까 말했죠. 농사짓기에 별로였다고. 근데 강남 사람 그 한족이 내려가면서 강남 지방이 개발이 됩니다. 오히려 더 잘 살게 돼요. 이 한족들의 높은 수준으로 땅을 잘 관리를 해가지고. 자, 그리고 문화 한번 볼게요. 이제 약간 좀 빠른 수준으로 볼게요. 자, 북이라고 써볼게요. 북이. 아까 북이 설명했죠? 북이는 아까 무슨 족이라 했어요? 얘네는 선비족이라 했죠? 선비족인데 한족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입니다. 한족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한족 문화, 중국 문화하고 유목민족 문화가 융합이 된 게 무슨 나라? 북이라는 거죠. 이거 중요합니다. 별표해 주세요. 자, 그리고 불교도 발달하는데 왕의 권위를 부처님한테 갖다 붙여버립니다. 그래서 왕하고 부처하고 거의 비슷해, 동급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권위를 이제 부처님 거를 갖다 썼다는 거죠. 대규모의 석굴 사원도 만들어집니다. 자, 4번 한번 보세요. 도교. 도교는 아시죠, 여러분? 노자와 장자 사상, 신선 사상, 다양한 민간 신앙이 짬뽕이 된 건데 이 도교도 발전하는 시기가 바로 위진남북조 시기입니다. 특히나 남조에서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다음, 문학, 예술이 결합한 화려한 귀족 문화. 귀족들이 이제 잘 나가니까. 자, 5번에는 뭐라고 쓰냐? 이걸 무슨 사상? 청남 사상이라고 그래요. 교과서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자, 이제 수나라 갈게요. 위젠 남북조를 통일한 게 누구라고? 그죠? 수나라라고 했죠. 언제? 589년에 통일을 합니다. 몇 세기죠? 6세기입니다. 자, 수나라의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제도가 처음 등장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들어봤어야 하는 과거제가 시행이 된 나라입니다. 과거제. 그리고 균전제도 별표해 놓을까요? 과거제, 균전제 중요합니다. 균전제는 땅을 균등하게 나누어 준다 뭐 그런 건데 사실은 균전제의 시작은 북입니다. 북이. 이미 북위에서 균전제가 시작이 되고 이거를 정비해서 정말 더 쓰기 좋게 발전을 시킨 게 이제 수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북위가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균전제. 균전제는 땅을 일정한 면적을 나누어 주는 거. 농민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자, 문제가 이제 만든 왕이고 수를 만든 왕이고 아들이 양제입니다. 양제의 경우에는 우리나라하고 이제 또 큰 관계가 있어요. 자, 7번에 뭐라고 쓰냐? 대운하. 운하라는 것은 물을 이제 파가지고 그 길을 파가지고 물길을 연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길을 연결한 이유는 뭐냐? 한족이 밑으로 내려간 위진남북조 시대 이후에 강남이 굉장히 발전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 별표 주세요. 강남이 굉장히 잘 살게 되면서 물자가 풍부해져. 그거를 북쪽에 있는 수도로 흡수를 하고 남북을 실질적으로 하나로 합치려고 이렇게 하려고 만든 게 바로 대운하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올라온 물자로 어디를 침공하죠? 어느 나라를? 그죠? 고구려를 침략을 합니다. 이미 나왔죠. 무슨 대처? 그죠? 살수대처 기억하시죠? 자, 근데 결국에는 되는 게 없죠. 망했습니다. 612년 살수대처 그 큰 대패 이후로 나라는 혼란스럽죠. 공사는 계속해야 되지, 전쟁에서 져버리지,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 망합니다. 618년에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바뀌어요. 뭘로 바뀌어요? 그렇죠. 이후에는 당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당의 시작도 618년이에요. 당나라 유명한 황제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데 이미 나왔어요. 이미 그죠? 삼성육부제 들어봤죠? 율령체제, 균전제 이미 나왔고 조용조, 부병제. 조용조는 그리고 부병제는 뭐가 기본이 돼야 되냐면 균전제가 기본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땅을 받아요. 농부가 그죠? 농민이 받은 땅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한마디로 조용조는 세금이에요. 세금도 걷고 이건 군대죠. 군인으로 복무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조용조하고 부병제가 되려면 뭐가 기본이다? 땅을 주는 게 기본입니다. 균전제가 기본이에요. 자, 이거 당태종의 경우에 중앙아시아 돌궐도 이민족입니다. 유목민족 아주 무서운 돌궐을 정복을 했고, 자, 현종도 중요합니다. 현종은 사실 뭘로 유명하면 양귀비로 유명해요. 양귀비 들어봤죠, 여러분? 양귀비로 유명한데 그럼 현종이 일을 못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현종의 전반기 치세는 굉장히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보세요. 강남에서 농업, 수공업, 발전, 대외 무역 다 잘 나갔던 시기입니다. 자, 그럼 한번 8번 한번 써볼까요? 당나라 문화 중요해요, 여러분. 당의 문화.
당나라 문화 굉장히 세련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하고 교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국제적이에요. 국제적인 개방 정책. 수도가 어디? 장안이네. 여기에 이제 온갖 외국인들이 다 왔다. 그리고 당나라에서 손님이 보는 과거 시험, 손님 빈자 써서 뭐 빈공과, 우리나라 신라와 뭐 발해가 합격을 했다. 최치원 이거 합격했다. 뭐 그런 얘기 공부했습니다. 서역, 서쪽 지역에 문물이 들어왔고 대표적인 거 조로아스터교 배웠죠? 어느 나라? 그렇죠.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왕조, 사사 왕조 들어봤죠? 그리고 이슬람교 들어봤을 이제 앞으로 배울 거고. 자, 9번에 보시면 귀족적이라고 쓸게요. 자, 귀족적인 문화. 이백두보 유명한 시인이죠. 그리고 당삼채 3개의 색깔이 채색이 되다 3개 이상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교과서에도 당삼채 예시가 나와 있어요. 네, 낙타타고 있는 거 나오거든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거 10번에도 별표해 볼까요? 오경정의 5개의 경전에 대해서 뜻을 정의하는 거예요. 뜻을 정하는 거예요. 자, 10번에 쓰실 게 바로 뭐냐? 훈고학입니다. 별표. 뜻에 대해서 하나하나 풀이를 해 놓은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나중에는 이게 그 과거 시험의 교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공영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오경정이라는 책 제목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 11번. 나라가 잘 살다가 이제는 태평성 때가 오니까 땅은 넓고 전쟁은 뭐 별로 있을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국경 지역 방어는 하기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나왔던 게 뭐냐면 절도사입니다. 절도사. 그래서 그 지역, 국경 지역에다가 여기도 다스리고 군사도 좀 관리하고 그래라 하는 직책이 있고 절도사인데, 중앙에서 이 절도사에 대한 관리가 조금 느슨해지면 얘네 내가 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도 군사도 있고 돈도 있고 나도 뭐 좀 해볼까 이러면서 이제 반란이 일어나게 되죠. 그게 바로 안사의 난입니다. 안사의 난은 안록산과 사사명의 난이라 해가지고 2명 이름이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안사의 난은 이따 이제 교과서 볼게요. 안사의 난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겨우겨우 진압을 해요. 진압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진압을 하긴 했는데 너무 고생을 하고 진압을 해요. 진압한 이후에는 안사의 난이 발생하기 이전으로 완전히 돌아가는 게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안사의 난 이후에 진압된 이후에 당나라는 큰 변화를 겪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당 태종 때 나왔던 거 있죠. 요거 뭐 균전제, 조용조, 부병제 이거 그대로 지키는 게 안사의 난 이후로는 그대로 못 지킵니다. 이렇게 운영이 되질 않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바뀌어요. 보시면 균전제, 조용조, 부병제가 뭘로 바뀐다?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별표해 주세요. 양세법, 모병제로 바뀝니다. 교과서로 정리할 게 있다가 별표해 주세요. 그리고 결국에는 망합니다. 뭔 난? 황소의 난. 이것도 겨우 진압하는데 결국에는 망해요. 907년. 자, 4번 정리해 볼게요. 4번에는 뭐라고 쓰냐? 자, 뭐뭐뭐 제도와 문물이 한반도, 일본, 베트남, 소위 말하는 동아시아죠. 자, 12번에 뭐라고 쓰느냐? 당나라에 지금 배운 나라죠. 당의 제도와 문물이 아시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대표적으로 4가지.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별표. 한자, 율령, 유교, 불교. 이거 입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크게 4가지가 있다. 당나라가 동아시아 지역에 영향을 미친 4가지. 한자, 율령, 유교, 불교. 별표. 반드시 입에서 나와야 됩니다. 자, 여기 13번에 한번 뭐라고 쓰냐? 동아시아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문화죠. 그래서 동아시아 문화권. 동아시아 문화권이 형성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자, 일본 볼까요? 일본은 조금 여러분 교과서에 아주 소략이 돼 있는 면이 있어요. 그러면은 쭉 한번 볼게요. 야마토 사실 이제 지역인데 여기를 중심으로 정권이 이제 만들어져요. 근데 상당히 늦게 이제 발전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쇼토쿠 테자라는 사람이 열심히 노력을 했대요. 이 사람 이름은 기억할 만합니다. 자, 이제 7세기 중엽이 되면 그때서야 국왕 중심의 국가 체제가 확립이 돼요. 상당히 늦죠. 자, 14번에 뭐라고 하냐? 다이카 개신이라고 쓸게요. 개신이란 단어는 그냥 새롭게 고친다, 뭔가 달라진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다이카 개신으로 이 당시에 이제 당나라에 유학 갔다 온,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한 애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나라꼴을 좀 바꿔가는 것이죠. 아까 중국의 영향, 당의 영향을 받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일본도, 여기 일본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7세기 말에 드디어 일본이라는 나라 이름이 정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 전에는 안 됐어요. 그래서 일본, 뭐 천황 이런 단어들이 그때서야 등장을 하고, 나라 역시 지역 이름입니다. 나라라는 지역에
헤이조쿄 이게 이제 나라예요. 이걸 일부러 건설을 하고 수도로 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왕실 귀족 간의 대립으로 이제 막 흔들흔들해요. 그리고 다시 옮겨요. 어디로? 헤이안이라는 지역으로 옮깁니다. 헤이안이라는 지역으로 옮겨서 보시면 여기서 가장 또 문제가 뭐냐면 계속해서 귀족들은 강해지고 천황은 약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헤이안 시대의 경우에는 당나라하고의 관계를 이제 결국엔 끊게 됩니다. 당나라하고 관계를 끊고 일본이 자기들의 독자적인 문화를 키우려고 겁나 노력을 해요. 그래서 그때 등장하는 문자는 바로 가나입니다. 가나. 한자를 단순화시킨 거죠. 가나 문자. 그리고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즉 자신들의 나라에 대한 바람이죠. 그래서 국풍 문화. 일본의 바람이 부는 거예요. 국풍 문화. 그래서 당나라하고 이제 관계가 끊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했고 교과서 한번 볼게요. 여기 어렵죠? 여기 어렵습니다. 공부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다시 위진남북조 중요하다 했죠? 위진남북조 보시면 중국에 들어온 유목민족의 문화 함께 융합이 됐다 했죠? 두 번째 줄 볼까요? 한족의 문화와 유목민족의 문화가 한데 융합이 된 시기가 위진남북조 시기입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위진남북조 시대 관리를 9등급으로 구품, 중정제. 그러면 지방에서 중정관이 와가지고 누가 똑똑하니 했을 때 지방의 호족들이 다 자기 자식 추천한다 했죠. 지방 호족을 비롯한 지배층이 관직까지 독점하면서 우리 집안 최고 문벌 귀족이 만들어집니다. 자, 북위의 경우에는 아주 열심히 중국 문명을 받아들였다 했죠. 그리고 여기 중요해요. 한족은 밑으로 내려가서 땅을 개간을 하고 오히려 강남 지방이 더 잘 살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면 북위는 일정 면적을 농민에게 나누어 준대요. 무슨 제? 그죠? 균전제. 수나라도 썼고 당도 썼습니다. 자, 쭉 가볼게요. 불교 중요하다 했죠? 특히나 불교는 황제들이 갖다가 많이 썼다. 그 권위를, 불교의 권위를 자기가 이용을 해서 썼다는 거죠. 그리고 도교도 등장하는 시기잖아요. 도교도 굉장히 발전하는 시기잖아요. 청담사상 나온 적 있고 읽어보십시오. 자, 황제의 얼굴을 뭘로 만들었어요? 불상으로. 왜? 황제가 곧 부처거든요. 왕이 곧 부처. 이걸 뭐라냐? 왕즉불이라고 합니다. 왕이 곧, 이거 즉이에요. 한자로. 왕이 곧 부처다. 왕즉불. 부처는 부처불에서 한자로 씁니다. 자, 이 말은 왕실의 권위를 높인다. 왕이 곧 부처인데 얼마나 높습니까? 대단히 높잖아요. 그렇게 이용을 했다. 넘어갈게요. 와우, 맞네요. 수나라는 여기 녹색 부분이 수나라래요. 근데 더 넓어졌어요. 어디? 그죠? 당입니다. 이 수나라 당나라 지도도 중요합니다. 별표 주세요. 역사에서 나온 지도는 전부 다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 잠깐 그 당태종할 때 돌고를 복속했다 얘기 나왔잖아요. 돌골 굉장히 무서운 민족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정리한 게 당태종이었어요. 자, 일단 볼게요. 위진남북조 통일한 건 누구? 수나라. 수나라가 남북을 통일해서 그때 문제는 무슨 제? 그죠? 과거제 중요합니다. 과거제. 각종 제도, 균전제도 계속 쓰고 각종 제도도 쓰고 양제는 대운하를 건설했고 견대 고구려 원정도 망해버렸고 결국 망해버렸네요. 그리고 나서 바뀐 나라가 당이죠. 당. 자, 당태종 이전에 당나라를 건설한 왕은 당고조라고 하거든요. 당고조는 이연이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당을 만들었어요. 그 사람이 아들이 태종입니다. 아들이 태종인데 자기 형을 죽이고 형과 형제들을 다 죽여버리고 황제가 된 사람이 당태종이에요. 근데 이제 또 정치는 잘했습니다. 쭉 보시고 현종 나오죠? 읽어보셔야 되고 그런데 결국 왼쪽 보세요. 안사의 난이 발생하죠. 절도사 출신의 누구? 안녹산과 사사명의 반란이 일어났는데 겨우겨우 진압을 하고 당은 이제 예전 같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쭉 보세요. 안사의 난 이후로 지방 절도사 세력이 커지고 균전제와 부병제가 결국에는 붕괴가 되면서 급격히 쇠퇴하다가 황소의 난을 겪은 후에 결국에는 멸망합니다. 907년 몇 세기? 그렇죠. 10세기. 자, 일단은 수나라 이후에 이제 등장했던 게 바로 뭐예요? 대운하죠. 대운하. 남쪽 경제의 중심지였던 남쪽을 위로 올리는 거죠. 여러 이제 운하로 연결해가지고 이거 중요합니다. 넘어갈게요. 당나라 여기 진짜 중요해요. 별표 주세요. 당의 통치 체제 반드시 보셔야 돼요. 삼성육부 그리고 지방에는 주와 현 백성에게 돈을 거둘 때는 땅을 먼저 줘요. 균전제를 기반으로 세금을 납부 병사도 써먹고 그런데 이게 이제 무너지게 된 거죠. 자, 보세요. 이 사람이 당태종이래요. 일단 성은 세 개입니다. 뭐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 중서성에서 중요한 거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해요. 그리고 문화성에서 잘 하고 있는지 이게 맞는지 심의를 해요. 상서성이 실제로 발로 뜁니다. 밑에 6개의 전문 부서를 끼고 있어요. 이거 발에도 나오고요. 그죠? 뭐 다 공부하신 적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고려도 이거를 고려 스타일로 바꿔가지고 이제 써먹어요. 자, 일단 넘어갈게요. 자료 2번 보세요. 자, 농민에게 일정한 토지를 준다. 무슨 제? 그죠? 균전제 중요. 그 농민은 국가에 세금을 냅니다. 앞에 있는 조는 곡식을 내는 거예요. 가운데 있는 용은 노동력. 뒤에 있는 조는 옷감을 냅니다. 조, 용, 조. 조, 용, 조. 그죠? 중요해요. 자, 부병제. 평상시에는 농사를 지어요. 근데 전쟁이 나면 뭐예요? 그죠? 병사가 되는 거죠. 군인이 되는 거죠. 그걸 뭐라 해요? 부병제. 부병제. 그런데 무슨 난 이후에는 그게 유지가 안 된다? 그죠? 안사에 난 이후에는 이게 유지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변화가 된다. 자, 한번 보세요. 중요한 전체 별표해 주세요. 안사에 난 이후로 중앙정부의 통치력은 와르르 무너지고 귀족들은 이때다 싶어서 눈치 안 보고 불쌍한 백성들 괴롭혀서 땅을 다 뺏어버리기도 하고 주인이 없는 땅에 가서 자기 거라 우기기도 하고 큰 땅을 만들어 그거 우리가 장원이라고 합니다. 장원. 장원은 좋은 거예요? 장원은 나쁜 겁니다. 로마 때도 장원이 나와서 나라가 흔들흔들 하잖아요. 자, 농민은 덕분에 토지를 잃고 소작농으로 전락하게 된다. 뭐의 붕괴? 그렇죠. 균전제의 붕괴. 결국에는 세금 거둘 수 있나요? 농민이 낼 게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용조도 붕괴. 그러다 보니까 군복무도 시킬 수가 없어. 부병제도 붕괴. 망했네, 망했어. 그래서 새롭게 등장한 제도가 뭐예요? 그렇죠. 대신 정부는 재산의 정도에 따라 여름과 가을에 2번 화폐로 세금을 내라. 뭐? 양세법. 그러면 땅이 없고 재산 없으면 안 내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병사를 모집해서 군대의 빈자리를 메꿉니다. 모집해 병사를. 무슨 제? 모병제. 다르죠, 부병제랑? 부병제는 원래 자기 직업이 농민이잖아, 농민. 근데 모병제는 직업이 군인이 되는 겁니다. 내 직업이 군인이야. 자, 이거 큰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거 무조건 아셔야 돼요. 여기 2번에서 3번으로 넘어가는 게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거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료 2번 내용과 3번 내용 다 세세하게 다 아시고 정리하셔야 되고 바뀌게 된 이유, 안사의 난이다. 이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어렵죠. 어려워. 여기 어렵습니다. 자, 동아시아 문화권 형성, 당나라 문화 잘 보세요. 여기 보면 이게 그 유명한 당삼채거든요. 나머지도 읽어보시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동아시아 문화권 크게 4가지 꼭 알아야 된다 했죠. 한자, 율령, 유교, 불교. 보십시오. 상당히 비슷하고 이게 일본의 가나 문자. 당나라성, 일본성 비슷합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너무 유명한 사람 있죠. 우리나라 해초. 해초가 인도를 보고 온 게 뭐였어요? 왕호, 천축, 국전. 일본의 스님 엔닌이 인연을 맺었던 게 그 유명한 장보고예요. 장보고의 도움을 받아서 일본으로 잘 돌아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게 입당, 구법, 순례행기. 당나라에 들어가서 법을 구했다. 그러면서 돌아다녔다. 그 뜻이거든요. 신라의 누구? 최치원. 당나라 승려 감진이란 분이 있습니다. 감진 자세히 보면 얼굴에 눈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눈을 감고 계시죠? 그러니까 감진 스님의 경우에는 당나라 스님인데 일본에 건너가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결국에는 시력을 잃게 돼요. 그래서 이 보시면 승려 감진의 경우에는 눈을 감고 계시죠. 넘어가 볼게요. 일본입니다. 자, 보시면 일본 지도 보셔야 됩니다. 처음에 여러분 그 아스카 시대에 보시면 다이카 계신 아까 있죠? 7세기 645년 다이카 계신 그리고 나라라는 지역 여기가 이제 헤이조쿄 이게 나라거든요. 여기 불교 문화 그리고 헤이안은 가나 문자가 나오고 소위 말하는 국풍 여기입니다. 지금 교토 이거 공부하셔야 돼요.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여러분 여기도 중요해요. 도레이 한반도나 중국에서 넘어간 사람이 일본에 큰 도움을 줬습니다. 이거 읽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국풍문화 헤이안 시대 이제 중국하고 관계를 벗어나서 보시면 당풍에서 벗어나 일본의 전통을 강조하는 게 국풍이라 그랬죠? 읽어보십시오. 중요해요. 여기도 혼자 정리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자, 241페이지 한번 보시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일본사는 혼자 따로 다시 쭉 한번 적어보면 정리하셔야 돼요. 자, 북인 어디로 갈까요? 균전제, 그쵸? 한정 문물 수용. 수나라는? 그죠? 운하, 남북적 통일. 당은?
그죠? 니은. 자, 불교와 함께 뭐 남북조 시대는 도교가 발전했죠. 다음, 당의 3대 제도는 뭐뭐뭐? 그렇죠. 균전제, 조용조, 그렇죠. 부병제. 자, 3번 가볼까요? 3번. 남북조 시대에는 강남 개발이 촉진됐냐고? 네, 맞죠? 한족에 가서 했죠? 당은 안사해난 크게 번영, 완전 망하기 직전이었죠. X. 야마토 정권은 나라로 천도하는 국풍문화, 나라가 아니고 어디였죠? 나라가 아니고 해안. X. 자, 동아시아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된다 했죠? 동아시아 크게 네 가지. 뭐. 한자, 불교, 유교, 하나 더. 율령. 오케이? 너무너무 고생했어요. 쌤이 인도까지 하고 싶었는데 인도까지 하면 여러분 너무 힘들겠죠?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할 테니까 다음 시간에 인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